대본 80세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 80세가 되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만 남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누구나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공통된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시간 관리 등 우리가 평소에 간과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큰 후회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후회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80세의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과 그 원인을 통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들의 후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무시한 결과 80세가 되어 후회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소홀히 했던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만성질환이나 암 같은 병이 발견되면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찾아옵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나중에 후회 없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과 건강 악화의 연관성. 운동 부족은 노년기에 큰 후회로 돌아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80세가 되어 몸이 약해지고 쉽게 지치는 자신을 보며 그때 조금이라도 운동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건강, 혈압 조절,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걷기,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나중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씩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나쁜 식습관과 만성질환의 증가. 나쁜 식습관은 노년기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 고지방 음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는 만성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80세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좀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몸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나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돈 관리 실패로 인한 후회. 충동 소비와 저축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 노후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크게 후회합니다. 충동적으로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계획 없이 돈을 쓴 결과로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더 저축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는 매우 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노후를 대비한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지원한 결과의 역효과. 노후에 후회하는 또 다른 경제적 요인은 자녀를 과도하게 지원한 결과입니다. 자녀의 교육비, 결혼 비용, 집 마련 지원 등에 지나치게 재정을 투입하면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한 것이 나중에 오히려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면서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재정적 계획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식은 나중에 잘 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 계획 없이 맞이한 재정적 어려움. 노후를 맞이하면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퇴직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은 큰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위한 저축과 재정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에서 오는 후회. 가족과의 소원해진 관계. 80세가 되어 가족들과 멀어진 관계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녀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거나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평생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에 치여 가족들과의 대화나 시간을 소홀히 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더 많이 사랑을 표현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년기의 가족과의 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말 한마디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를 소홀히 대하거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결과 노년에 후회하는 또 다른 공통점은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거나 소소한 만남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시간이 후회로 남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났더라면 지금 외롭지 않았을 텐데라는 마음이 많은 노인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친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존재를 넘어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멀어진 소중한 사람들. 노년기의 사람들은 불필요한 갈등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진 것을 가장 후회하곤 합니다.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로 인해 관계를 끊어버렸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그때 조금만 더 이해하고 참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관계는 충분히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4. 시간 관리를 잘못한 사람들의 후회. 일만 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삶. 노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일만 했을까?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만 하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나를 위해 시간을 좀 더 썼다면 지금 더 행복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에 매몰되어 자신의 취미나 여가, 시간을 누리지 못했던 아쉬움은 노년기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가와 취미 활동을 누리지 못한 아쉬움.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풍요로운 취미와 여가 활동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취미를 즐기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때 조금만 더 나를 위한 취미를 가졌더라면 하고 아쉬워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독서,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들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스스로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하겠다며 미룬 일들로 인한 후회. 노년기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언젠가 하겠다며 미뤘던 일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여행은 나중에 가야지. 내 꿈은 언젠가 이뤄야지라고 생각하며 미루다가 결국 실행하지 못한 것들이 후회로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건강이나 재정적인 이유로 더 이상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중에라는 말보다는 지금 당장 시작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미루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작은 변화가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5.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결과.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살.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던 시간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사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꿈과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왔던 시간이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다른 것이었는데 라고 뒤늦게 깨닫지만 이미 그 시기를 놓쳤다는 사실이 더 큰 후회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부모나 사회가 원하는 일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을까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과 배우려는 노력을 멈춘 것에 대한 아쉬움. 배움에는 나이가 없지만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 배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을 아쉬워합니다. 기술, 언어, 취미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을 멈춘 순간 삶의 활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배웠더라면 지금 더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많은 노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배우지 않아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아 취업이나 삶의 질 향상 기회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작은 노력은 미래의 후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 노년기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큰 후회로 다가옵니다. 특히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희생적인 태도로 살았던 사람들은 더 큰 후회를 느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거나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80세가 되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시간 관리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후회들의 공통점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미래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방법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70대가 되면 관절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걷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등산까지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와 발목이 쑤시죠. 같은 나이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관절 관리를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부터라도 꾸준한 관리 습관을 들이면 70대,
80대에도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활 습관이 관절 건강에 좋은지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라도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무릎 통증 없이 걷고 싶다면, 계단을 편하게 오르고 싶다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매일 실천하면 관절 건강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내 관절을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70대에도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걷기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릎과 허리 통증이 덜합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걷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어서 움직일 때 윤활액이 순환되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연골이 딱딱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걷기는 연골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걷거나 오르막길을 많이 걸으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걸을 때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너무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쿠션이 있는 운동화나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습관적으로 걷는 시간을 정해두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걷기 습관을 들이면 무릎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 체중 관리,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걷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합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수영, 실내 자전거, 요가, 필라테스 등이 있습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체중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어 관절에 무리가 적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무거운 아령을 드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관절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운동을 할 때는 관절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관절이 더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쉽게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80대, 90대에도 무릎이 튼튼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까봐 움직이는 것을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은 일정하게 사용해야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이 경직되고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은 관절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앉아 있을 때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나 소파에만 오래 누워 있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너무 오랜 시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관절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가볍게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아프면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관절 관리법입니다. 물론 무릎이 붓거나 심하게 아플 때는 휴식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안 움직이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항상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빨리 퇴화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오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뼈 건강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무릎, 발목, 허리 등 관절을 이루는 뼈가 튼튼해야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 있습니다. 유제품이 맞지 않는 분들은 두부, 멸치, 시금치, 콩류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특히 멸치는 뼈째로 먹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도 칼슘과 오메가3가 풍부해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골밀도가 유지되어 골다공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칼슘 700mg에서 10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사만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충제에만 의존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은 결국 뼈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건강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충분하더라도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만 생활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비타민 D 생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도 풍부해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근육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과 허리에 더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하루 800IU에서 1000IU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뼈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꼭 챙기세요.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지고 관절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많아지는 질환입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엉덩이 뼈가 골절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 예를 들면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골밀도 검사를 받으면 자신의 뼈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흡연과 과음은 골밀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자고 가공된 음식은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많은 커피, 탄산음료도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면 건강한 관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뼈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80대, 90대에도 튼튼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음식 선택부터 다릅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염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대표적인 음식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항염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강황울금도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염증을 완화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K가 풍부해 뼈와 관절을 보호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좋은 지방이 많아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도 관절을 보호하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 블루베리, 체리, 석류가 관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체리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붓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관절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관절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튀긴 음식은 관절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 같은 단 음식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설탕이 많으면 체내 염증 반응이 커져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내 염증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자고 가공된 음식도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뼈 건강을 약화시킵니다. 술과 카페인도 관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골밀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피하면 무릎과 허리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늘리고 해로운 음식은 줄이는 것이 관절 건강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등 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 완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K가 관절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네 번째,
강황울금과 생강 천연 항염 효과로 관절 염증을 줄여줍니다. 5번째, 베리류 블루베리, 체리, 석류체내 염증을 낮추고 관절의 붓기를 완화합니다. 이 5가지 음식만 꾸준히 섭취해도 관절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관절염 예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릎과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절을 보호하는 음식을 더 많이 챙겨 드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평소 식단부터 건강하게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70대, 80대에도 관절이 튼튼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단순히 뼈와 연골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근육이 지지해줍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이 강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체 근육이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무릎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려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하체 근력이 강하면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도 관절에 부담이 덜 갑니다. 반대로 근력이 부족하면 무릎이 흔들리고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강하면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체 근력이 약한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위험이 더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무릎을 지지하는 힘이 강해져 걸을 때도 안정감이 생깁니다. 허벅지 근육이 강하면 무릎이 덜 흔들리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하체 근력이 튼튼하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와 발목 관절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근력을 키우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일상에서라도 다리를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근력이 곧 관절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체 운동을 생활화해 보세요. 무릎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서 무거운 아령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거운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도 무릎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가 있습니다. 벽에 기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레그레이즈도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는 운동도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하지만 관절이 약한 분들은 계단을 너무 많이 오르내리면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관절이 더 유연해집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무릎 관절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관절이 점점 튼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은 무릎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특별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관절 강화 운동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허벅지 근력이 길러집니다. 두 번째,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10초 동안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와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세 번째, 발 뒤꿈치 들기 운동.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와 발목이 튼튼해집니다. 네 번째, 벽을 이용한 스쿼트 운동.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무릎을 90도로 구부렸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 동작은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앉아서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이 운동들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집에서 실천해 보세요. 관절이 점점 튼튼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체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이 받는 하중이 증가하여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즉, 5kg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15kg에서 25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체중의 6배에서 7배까지 무릎에 부담이 실릴 수 있습니다. 과체중이 지속되면 연골이 빨리 닳고 관절염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중 상당수는 체중 증가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체중을 줄이면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몸무게가 5kg 줄어들면 무릎 통증이 5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무릎 연골 손상이 빨라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와 발목 관절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체중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과체중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중이 줄면 관절의 부담이 확 줄어들어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 섭취를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체중 변화가 적고 관절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근육을 유지하고 무릎을 지탱하는 힘을 키웁니다. 정제 탄수화물 흰쌀, 밀가루보다 현미,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는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더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체중 관리와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연골이 건조해지고 관절 마찰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도 체중 조절과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적절하면 관절의 부담이 줄어들어 더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 움직임이 편하고 피로감도 덜 느껴집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체중을 꾸준히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무릎 건강을 위해 체중 감량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굶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는 관절과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게 되어 체중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닭가슴살,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세요.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단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고 체중 증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스트레칭을 지속하면 관절 부담 없이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습관화하세요. 식사 후 움직이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관절이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무릎, 허리, 어깨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나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관절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 깊숙이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척추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소파에 오래 앉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은 무릎 관절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서 있을 때는 양발의 균형을 맞추고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도 등을 펴고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으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목과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와 무릎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가고 척추 정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만 유지해도 관절이 훨씬 편안해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 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관절 보호 습관을 실천합니다.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살짝 굽혀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무릎 관절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 서 있는 경우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기보다 양발에 균등하게 힘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말고 자주 움직여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에 부담이 가기 쉬우므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가락과 손목 관절도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면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발목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은 항상 쿠션이 좋은 편안한 신발을 신습니다. 특히 발이 편안한 신발을 신으면 걸을 때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무릎과 관절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릎과 관절을 보호하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관절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관절 건강을 점검합니다. 관절 통증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관절염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방치하면 연골이 점점 닳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무릎과 관절 건강 검사를 받으면 이상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뼈 건강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MRI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관절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이 불편할 때는 운동을 잠시 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계속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빠른 치료가 관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절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관절이 튼튼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무릎과 관절 건강은 운동, 식습관, 체중 관리, 생활 습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올바른 식습관, 하체 근력 강화 운동만으로도 관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 유지, 무릎 보호 습관, 적정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절을 보호하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무릎과 튼튼한 관절로 80대, 90대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절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가장 공감되거나 실천하고 싶은 관절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무릎 건강 비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건강 습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주변에 무릎이나 관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70대 이후를 걱정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더 자유롭고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매일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리죠. 불안, 걱정,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 이후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매일 듣고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활기차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70대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일도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라고 생각하면 몸도 더 지치고 힘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몸도 마음도 활력을 얻습니다.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실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반복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순간에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낙천적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 상태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걱정이 들 때는 먼저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이 걱정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왜 미리 힘들어해야 할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해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달라지고 기분이 훨씬 나아집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오래 끌고 가면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걱정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것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비결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늘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기대만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줄이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자녀가 바쁘다고 해서 나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끔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서운해하기보다 함께할 수 있는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더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서운함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보세요. 가족과 좋은 추억을 쌓으면 인생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도 웃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인간관계는 서로 맞추고 배려할 때 더욱 편안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작은 노력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 덕분입니다. 엔도르핀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불안과 우울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의 균형이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 기분 변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는 뇌 기능을 돕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이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기분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되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숙면을 취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취침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너무 밝은 조명은 피하고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면 밤에 멜라토닌 생성이 원활해져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하루를 긍정적인 기분으로 마무리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숙면이 몸을 회복시키고 다음 날 더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몸을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활기차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자기 만족감도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몸이 무거우면 의욕이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가볍고 건강하면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지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집니다. 자주 거울을 보고 나는 건강하고 멋지다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외모를 가꾸는 것도 자신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삶의 모든 순간이 더 행복해집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몸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친구, 자연, 따뜻한 차 한 잔까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걱정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감사의 말을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기운을 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70대 이후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매일이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더 밝아집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서운함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행복한 인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걱정이 많아질 때는 이 걱정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는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가장 공감되거나 실천하고 싶은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주변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